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김도영 기자가 부정선거가 없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음모론자다. 이러면서 과학적인 법칙이 오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맞지 않는다 사리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부정선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알려드릴게요. 국외 외국에 있는 부재자 투표입니다. 부재자 투표. 그리고 국내에서 사전투표할 때 관외,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관외 사전투표,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세 곳에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지역마다 달라요.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 경기도 지역은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 인천 같은 경우 뭐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표 7표에 가짜표 하나. 이렇게 전산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이거는요, 자, 어떻게 조작했는가. 오늘 여러분, 제가 작년에 4월 10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1대, 22대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1대 국회입니다. 21대. 언제죠? 이게 2020년 4.15 선거입니다. 4.15 선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아일보의 그 김순덕 논설위원, 지금은 이제 고문이 됐죠. 이분 칼럼도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없다. 에?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오피니언 사설 자체가 진실된 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의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다 무너졌어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걸 막지 못하면 이제 독재 국가가 되는 거지요. 전체주의가 되는 거고 사회주의가 되는 거지요. 국민들은 개, 돼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국이 이 국제적으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는데 이거를 배척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갑입니다. 갑에 진선미 후보, 그리고 그 당시는 이수희 후보, 같은 변호사 출신인데, 진선미 후보는 지난 21대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22대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분인데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국외 부재자. 진선미 후보가 173표를 얻었대요. 이수희 후보가 87표를 얻었어요. 합계를 더해보니까 260표가 나오죠.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이게 66.53%입니다. 이수희 후보는 33.46%를 얻었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려
더불어민주당과 이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죠. 국외 부재자 투표 격차가 33%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이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인데, 뭐, 오차 범위죠. 불과 1%에서 5%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3%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진선미 후보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173표 얻은 것은 뭐냐? 이거는 가짜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 만들어진 숫자고, 여기에는 진짜 표 하나, 국외 부재자 투표 한 사람이 투표할 때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진짜 표 하나를 때 가짜표 하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내에서는 3표당 1표, 4표당 1표, 5표당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인데, 국외 부재자 투표는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1대입니다. 21대 종로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로구. 그 당시는 종로구에는 21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후보가 되겠어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 이때 국외 부재자 투표가요. 이낙연 후보가 232표, 황교안 후보가 80표, 합계 312표. 퍼센트로 따지면 74.35%를 얻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25.64%. 여러분, 차이가 49% 차이가 납니다.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 이낙연 후보가 얻은 건 232표는 가짜표입니다. 여기에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 그럼 몇 표를 진짜 얻었느냐? 116표를 얻은 겁니다. 116표. 그러니까 116표를 가짜표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21대가 되겠습니다. 21대. 자, 21대. 자, 그러면 이걸 하나 해드릴까요? 광진구 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진구 갑.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전해숙 후보였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병민 후보. 이때 전해숙 후보가 146표를 얻고 김병민 후보가 52표. 합계 198표인데요.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146표는 73.73%입니다. 김병민 후보는 22.26%. 여러분, 47%가 차이가 납니다. 숫자상으로 일반인들은 잘 이걸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숫자를 분석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거 가짜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73표가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3표는 진짜표, 진짜표 한 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21대와 22대는 국외 부재자 투표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21대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나칠 정도입니다. 자, 서영교. 서영교. 이게 어디냐? 이게 중량구 갑입니다. 중량구 21대 그 당시는 서영교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사만 후보. 김사만이도 20대 국회 했죠. 제가 칼럼 많이 썼습니다. 이 서영교, 김사만 다 제가 20대 칼럼 많이 썼습니다. 95표.
김삼아 후보 21표. 합계 116표인데 퍼센트로 따지니까 서영교 후보는 81.89%입니다. 김삼아 후보 18.1%. 1%. 네. 무려 63%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이거는 가짜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47표, 47.5표, 47표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량구 을, 중량구 을입니다. 중량구 을에서는 그 당시 누굽니까? 박홍근 후보, 그리고 윤상일 후보, 136표, 52표, 퍼센트로 따지면 72.34%, 윤상일 후보는 27.65%. 여러분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68표가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8표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21대 2020년 4.15 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2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대. 국외 부지자 투표 22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 4월 10일 날 한 건데요. 자,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중구 성동구 갑의 전현희 후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그런데 22대 윤희숙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가짜로 당선시킨 겁니다. 전현희 후보. 자, 387표 얻었대요. 윤희숙 후보 167표 얻었대요. 합계 554표. 퍼센트로 해보겠습니다. 전현희 후보 69.85%, 윤희숙 후보 30.14%. 자, 여기에는 무려 몇 표가 엄청나지요. 194표, 193표인가요? 이게 가짜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외 부지자 투표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원래 윤희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전현희 후보 당선시켰죠. 자, 광진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진구 갑. 광진구 갑에는 이정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 자, 이정현 후보는 334표를 얻었대요. 김병민 후보는 126표를 얻었대. 합계 460표입니다. 퍼센트를 따지니까 이정현 후보는 72.6%, 김병민 후보는 27.3%. 자, 여러분 45%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원래는 김병민 후보가 이겼어요. 제가 이미 방송해드렸죠.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정현 후보를 선관위가 당선을 시켰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국외 부지자 투표니까 인원수가 별로 없죠. 여기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넣었지만 국내에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진짜표 3표당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김병민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도 이정원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여, 기자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22대는 자료가 없어요. 삭제됐어요. 그런데 21대는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자료가. 이 자료를 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그 22대는 지금 없어요. 선관위가 증거인멸하려고 지금 없앴어요. 왜 없앴을까요?
이 나쁜 놈들. 에?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에? 죄를 졌으면 받아야지 이제. 에. 처벌을 받아야지.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 기사를 보니까,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 기자가 부정선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자 양반, 사전투표 조작이 음모라고, 그리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그게 과학적 법칙이 오독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내가, 자, 여러분, 국외 부재자 투표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 역시 대통령 선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기자 양반들 그냥 기사 쓰면 안 되지. 팩트를 알아보고 써야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도자료 주는 걸로 쓰는 거 아니에요? 21대 126건의 선거소송이 들어왔는데 대법관들이 다 기각시켰다는 거 아니야? 한 족속들 아닙니까? 한 솥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다 부장판사가 하니까 법관들이 다 자기 편 소속되는 거예요. 자, 선거소송하게 되면 후보자가 원고 아니에요? 피고는 누굽니까? 부장판사, 대법관이 피고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들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썩었다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검사들이 이거를 밝혀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제 한교안 전 총리가 후배 검사들에게 이걸 밝혀라, 수사를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선관위 4군데를 계엄군을 보냈잖아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수원에 있는 연수원, 강원도 양구 다 4군데를 보냈잖아요. 관악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작하는 거 다.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걸 밝혀내야 되지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밝혀내겠지요. 그렇다면 내란 선동은 누가 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더불당. 21대 지역구 가짜 국회의원 53명, 21대 가짜 국회의원 36명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21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이 자료가, 제가 지금 하는 자료가 이게 자기들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 해도 너무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국외 부재자 투표,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